분 탑3 이제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업비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밤에 이제 속보로 나온 소식인데요. 업비트가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가상자산 사상 최대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화폐 거래소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융당국으로서 영업 정지 통보를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유는 고객 확인제도 위반과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알려져 있으며 이 처분이 확정이 된다면 업비트는 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영입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거래가 유지가 된다는 사실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가상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큰 영향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근에 경쟁사인 빗썸이 국민은행으로 제휴은행을 바꾸는 등 공격적인 영업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TSMC 최대 실적 소식인데요.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AI 칩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해 4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순이익은 57% 증가한 수치로 보여지는데요. 역시나 이 같은 호실적을 기록한 배경엔 엔비디아 등 빅테크 업체에서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최선단 공정 비중을 확대한 효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TSMC는 올해 파운드리와 패키징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간다라는 방침을 보이고 있는데요. 설비 투자액 예상치로는 한화 기준 61조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수원 소식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곧 마무리됩니다. 이는 오늘 3월로 예정된 체코 신규 원전 본계약의 청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지재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고 앞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 협력하는 합의안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웨스팅하우스가 문제가 풀어지면서 앞으로 엄청나게 큰 시장에 함께 가 포인트 파트너십, 조인트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한미 기업이 공동으로 많은 수주 조건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만 양사 간의 지재권 협상 내역이 구체적인 내용이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출발 상황 또 해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네, 오늘도 시장은 하이닉스가 좀 끌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약간 밀리는 것 같더니만 지금 또 2.3% 정도 올라가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TSMC 실적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죠. TSMC와 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TSMC가 실적이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떻게 잘 나왔는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TSMC는 결국에는 AI용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앞으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더 늘어나고 지금 싱가포르나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공장을 좀 지어 나가면서 우리가 모든 파운드리를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역시나 HBM의 가장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뚫어야 됐었다는 21만 원짜리로 오늘 단번에 좀 뚫어주면서요. 위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으니까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코스피는 0.05%포인트 약간 약보합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좀 끌어가고 있다. 나머지 종목들은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특징 테마로 봤을 때는 역시나 원전주를 안 말할 수가 없겠죠.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목리를 많이 불렸었습니다. 특허권 침해다, 우리 기술을 가지고 너네가 돈을 버는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원전 관련된 테마는 계속해서 좀 짚고 가자. 그러니까 가지고 가자. 조금 떨어지더라도 겁먹지 말자라고 많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역시나 원전이라는 사업도 제가 좋아했던 전력 테마라든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앞으로 세계가 움직여주는 게 바로 원전 산업입니다. 결국에는 또 원전 또 들어오게 되면 원전이 또 트럼프 관세 영향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원전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비교를 하면서 가셔야 돼요. 반도체는 현재 미국이 설계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파운드리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주잖아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데서 원전을 설계를 해줘요. 그러면 그 원전 설계한 거를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회사들이 가가지고 직접 건설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과 똑같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더라도 이 원전 산업 쪽에서는 계속해서 훈풍이 불어올 것 같고요. 가뜩이나 미국도 미국이지만 항상 친환경을 주로 삼는 유럽에서도 원래는 탈원전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유럽의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그 이탈리아가 다시 원전을 재추진을 하고 우리도 원전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탈리아, 스웨덴 막 이런 나라들까지도 같이 지금 원전 사업을 뛰어들고 있으니까 물론 좀 우리 정치적인 리스크가 원전에는 좀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원전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전문가님부터 한번 볼까요? 종목별 흐름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종목은 많이 움직여주진 않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은 지금 양봉으로 살짝 변하긴 했는데요. 오늘 금요일 시장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수급이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 자체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어저께 미국의 이제 스콧 베센트 그 재무장관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 되냐 안 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상원에서 지금 뭐 거의 레드 스윕이라고 하는 공화당에서 다 그냥 청문회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당연히 되겠죠. 근데 그분이 어저께 얘기한 포인트가 뭐였냐? 이제는 그 관세에 대해서 뭐 단계적인 관세, 보편적인 관세 이런 걸 다 떠나서 관세를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결국엔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는 관세에 대한 부담이 또 다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오늘 솔직히 처음에 시장이 들어올 때 오늘은 좀 떨어져서 시작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보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는 좀 뼈아프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작년 12월, 11월 뭐 이때를 생각해 보면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세계적인 증시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그래도 약간은 약보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음봉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2,500포인트, 2,450포인트에서는 절대 도망갈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적으로 보자면 일단 원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전이랑 이제 짝짓기 매매라는 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전이 갈 때 원전으로 막 따라붙자 이게 좀 늦으신 분들은 원전과 꼭 짝짓기가 되는 건 전력 테마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원전이 가면 전력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바로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쓸 수가 없고 뭐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체적인 전압을 낮춰가지고 변압을 시켜가지고 압을 낮춰서 가정에서 바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그 이동하는 송배전선 있죠. 그 선들이 초고압선으로 해야지만 전력의 낭비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초고압으로 빠르게 움직여줘야 발열도 없기 때문에 관련된 전력, 변압, 그다음에 전선 관련주들이 오늘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은 LS 쪽이 좀 강한데요. LS 일렉트릭이 괜찮은 수주가 또 나왔죠. 전체적인 좀 수주가 나왔는데 가만히 또 살펴보시면 LS 일렉트릭이 지금 수주가 나오기 전에 또 어떤 수주가 있었냐. 대한전선에서 미국에 1,000억 정도의 수주가 또 나왔고요. 그 전에 LS전선에서는 또 독일에서 또 수주가 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의 현재 전선, 변압기 이 정도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좀 잘 팔려 나가고 있구나. 수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정도만 아마도 여러분들 투자에 좀 힌트가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선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전선 쪽에 하러 가면요. 뭐 현대일렉이라든지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변압기, 전압기 뭐 이런 거 하는 업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다시 전선 쪽으로 또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원자력과 전선, 변압기 뭐 이쪽은 계속해서 괜찮은 포인트로 보셔도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짧게나마 들어보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시장 타이밍은요. 종목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지수의 움직임보다는요. 어저께도 지수가 올랐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진 보유 계좌는 그렇게 빵긋 웃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전력, 조선, 반도체, 유리기판 뭐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빨리빨리 돌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종목을 연구하는 시기를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